이준석 대표와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지 않냐.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공격하고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 그거를. 내부 총질에 내부 폭탄에 화염병에 네. 분노의 정치. 다 죽여. 그러니까요. 탕! 대통령 탕! 말 묻다 막 그만해라. 그렇죠. 네,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는 해도 지금 끝이 없고 계속 새로운 일들이 그렇죠. 생기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제 윤 대통령과 또 윤핵관에게 고강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좀 네.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와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지 않냐.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저희 지역구에 주민들이 자주 전화가 오시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해도 너무한다. 아. 그래서 네. 일제시대 순사처럼 밉다. 왜냐하면 순사가 왜 미웠냐. 예. 동포가 동포를 아, 핍박하니까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 네. 당 대표 출신인데 네.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네. 공격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적보다 더 아, 그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 그거를. 예, 네. 내부 총질에 내부 폭탄에 뭐 화염병에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순사보다 더 밉다. 아, 일제시대 그런 얘기를 순사 하네. 아. 이제 이준석 대표는 좀 잊어줬으면 좋겠다. 아, 그런 정도군요. 근데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준석 대표랑은 혹시 좀 친분이 있으세요? 있죠. 그렇죠. 제가 서울시장 경선을 오세훈 시장 네. 그때 나오셨을 나가셨죠? 때 같이 경선을 했는데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하기 전에 네. 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저를 도우셨어요. 어. 당협위원장으로. 네네네. 그리고 오 시장께서 출마 결심을 하고 나서 예. 이제 갈아타셨죠. 그렇지만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네. 제가 누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준석 네. 대표를 제가 서포트를 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대선 때 네. 이 전 대표가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이러면서 숙제 뭐 풀었나 안 풀었나 이렇게 하면서 가출 2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울산에 가셨을 때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가셨고 그렇죠. 또 국회에서 네, 맞아요. 막 한참 있을 때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네네 그랬죠. 그럴 때 대통령이 당 후보셨죠. 그때 네. 직접 가서 안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도 제가 우연히 네. 그 후보자 사무실에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때도 제가 가셔야 된다고 막 아. 등 떠미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랬는데 이젠 저도 싫어요. 아하, 네, 그렇게 이게 됐구나.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네. 저뿐만 아니라 네. 우리 당원들 네. 또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이제는 이준석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그렇죠. 네. 아 이제 좀 보기 싫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이런 분위기 좀 네. 많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는 내가 윤리위에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피해자처럼 보였는데 지금 하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네. 거꾸로 가해자처럼 보여. 이제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너무나 때리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오히려 정치에서 가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주 자기는 마이너스인데 다들 만류하고 이제 그만해라 하는데도 이준석 대표가 왜 자꾸 끝까지 저러는 걸까요? 뭐 기질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전략이 있는 건가요? 뭔 이유인가요? 저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이즈 마케팅. 아.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윤핵관 공격하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그또 이제 주목을 좀 덜 받나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직접 탕탕 이렇게 하면 아, 네네. 대통령급이 된다. 아, 그리고 그런 또 전략. 그렇게 하면 네. 다들 언론에서 재밌잖아요. 그렇죠. 쌈 네. 붙이면. 그렇죠. 그래서 네. 계속 언론에서 불러주고 아.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고 아. 또 제가 보건대는 분노의 정치 같아요. 분노의 정치. 예,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쭉 보면요. 네. 나에 대한 반성. 아, 네.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좀 부족했던 것은 없나? 이렇게 돌아보는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질 거의 않아요. 보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뭔가 상대하고 뭐
경쟁해야 될 때 네. 상대를 일단 적으로 규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적의 프레임으로 딱 해서 그게 네. 우리 아군이든 실제로 이것도- 적이든 우리 네. 당내 인사든 네. 적으로 딱 규정하니까 적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때리고 이겨야 되는 예, 거죠.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올와 나신 게임으로 네. 그렇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노의 정치는요, 상대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은 독화살이 돼서 자기한테 자기한테 와서 부메랑이 네네 돌아오죠. 부메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정치는 플러스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배성규 의원님의 네. 좋은 점을 또 보고 네, 네. 또 우리 앵커님의 좋은 점을 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점들을 모아서 그게 그렇죠. 신나게 하고 그래서 붙여야지 지지층도 늘어나고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편이죠. 만들고 그래야 네. 되는데 다 죽여 탕 너 죽어 너 죽었지 이제 대통령 탕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지역 구민들이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제시대 춘사보다 더 밉다 아. 그러죠. 네.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도 처음에 한두 번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네. 자꾸 하면 사람들이 이제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더 세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정말로 이제 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금도를 넘는 거죠. 넘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 있잖아요. 네. 말 묻다 막 그만해라.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군요. 네, 참. 이 탄원서 이게 지금 뭐 나오면서 이준석 본인이 유출했느니 뭐 윤핵관이 유출했느니 하면서 이런 거 싸우는데 네. 사실 뭐 그 자체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 탄원서의 내용 이런 건데 근데 탄원서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한 말들을 보면 너무 좀 심해요. 신군부구라 그러고 네. 코모두스 뭐 비겁한 황제에 비유하고 근데 이건 정말 좀 자기가 지난 선거 때 같이 뛰었던 선거 동지이고 또 국가의 가장 큰 리더인데 네. 이런 사람은 국가 원수잖아요. 국가 원수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야 대표하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니 뭐 그런 사실도 아니에요. 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칼을 꽂았고 무슨 코모두스란 것도 말이 안 되고 신궁두란 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네. 좀 이런 건 좀 이준석 대표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분노의 정치는 네. 결국 자기에게 부메랑이 돌아온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분노를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면 문제 해결 또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네. 흐려져요. 네. 그렇죠. 네, 마음의 눈도 흐려지고 네. 그래서 차분하게 좀 분노를 가라앉히고 네.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네.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는데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이 폭주를 좀 멈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네. 저희가 너무 관심을 가졌네요. 네. 네. 저는 우리 당에서 더 이상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네. 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무대응. 무대응.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논란이 되는 또 하나가 그 대통령과 가까운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물러나만 나 주기만 하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고 뭐 특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예. 있는데 뭐 개연성이 없지는 않지만 진실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누구냐 갖고 또 논란이 일고 하는데 글쎄요. 정말 그랬다고 보십니까? 논란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네. 그게 참 소모적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께서 네. 네. 대선 끝나고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더 큰 정치인이 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아끼는 분들이 이제 박수 받을 때 떠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전 대표가 하시는 것처럼 누가 경찰 수사를 무마할 수 있고 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었을 수도 있다. 네. 만일 정말 그랬으면 네. 그분 녹음 잘 하시잖아요. 네. 녹음 까봐라. 그렇게 말씀. 네. 그런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쿠에서 뭔가 조정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마쿠에서 조정한 얘기들 그리고 대통령하고 독대에서 만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원래 밖에 발설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는 사람한테 뭐 한두 명 얘기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누가 이준석 대표를 믿고 비밀스러운 얘기 그리고 못하죠. 조심스러운 조정할 수 있는 협상 네, 얘기 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맞습니다. 이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를 당 대표로 뽑았을 때 영세 30 영선에? 영선의 30대 청년 네. 정치인이잖아요. 청년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때는 미래, 네. 변화, 네. 혁신 그리고 청렴성, 강직함, 뭐 네. 추진력 이런 것들을 푸릇푸릇한 것을 우리 당의 얼굴로 해서 가고 싶다 그렇죠. 이런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전 투구로 보여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네. 그런 점에서 분노를 사귀고 좀 네. 돌아보셔서 더 큰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다시 한번 이 대표가 좀 말을 좀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워하죠. 예. 그러니까 더 또 저렇게 네, 나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네.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